그러니까 워낙 홍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네. 타입이니까 그것이 이제 일선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거슬리는 거죠. 부담스러운. 네, 그런데 대표가 안 간다고 지역에 인물이 부각되냐 하면 또 이번 선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제 머쓱하니까 안 가는 걸로 결정했겠죠. 본인 자신이 가서 환영 못 받는데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너무나 못 들어지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로 구도로 굳혀지는 게 도움이 안 돼서 안 가기로 했다. 근데 너무 이유가 거창해가지고 막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 이 틈을 타서 김무성 의원이 오랜만에 좀 전면에 등판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고 보수를 재건해서 대선에서 한국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밑건이 되겠다. 이 뭡니까? 그럼 뭐 다 속이 보이네요. 대선입니까? 대권? 아니 이제 대권도 아니고 지방선거 끝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 말하는 당권 도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분이 뭐 다시 또 이제 등장하겠다는 건데 여권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사라지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분이 나타나면 또 안심하겠죠. 더 좋은 분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말씀하세요. 최민우 의원님이 빵 터졌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아니,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네. 예, 사실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송파에서 당시 그렇죠. 민주당 후보인 최명길 후보가 당선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하필이면 그곳에서 다시 재선거를 재보선하잖아요. 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옥새 들고 나르샤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비운다. 예. 예. 이건 마음을 완전히 비우겠다. 그러니까 일단 저로서는 대권은 아니다라고 자락을 까시는 것 같죠. 예. 당권이다. 당권 도전하겠다. 네.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여당 쪽에서 막 이긴다 그러면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좀 지도부 사퇴가 뭐 당연히 되겠죠. 그건 이미 뭐. 예. 그건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지금 대표가 다시 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불가능해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기존에 있던 인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많이 알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대표가 된들 자유한국당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지금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뭐 김무성 의원이나 뭐 나경원 의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영남 지역 말고는 총선에서 이제 가능성이 다 없어진다고 다들 이제 체감하거든요. 네. 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내가 이 당에 남아서 앞으로 내가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각자 도생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다음 총선까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해체가 되고 좌우로 정렬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죠. 정기 개편이 예. 필수적이다. 뭐 그 말씀이네요. 다음 총선까지 자유한국당 이름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예. 자, 정기 개편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해보고. 네.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목적 보수, 수구적 보수, 막말 보수는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역할밖에 못한다. 또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홍준표 대표께서 그 지역 유세를 안 나가시는 건 아닐 텐데 예, 아주 일각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하태경 의원인가요? 그렇죠. 예, 민주당 선대본부장 같다고 홍준표 대표한테 그거하고 뭐 인식이 같은 것이죠. 예,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손학규식 화법으로 한 겁니다. 네. 이 재보선 관련해서 송파울은 어떻게 될까요? 송파울 얘기도 좀 상당히 많은데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 문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단일화가 된들 당락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근데 송파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수색이 좀 있는 곳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텃밭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 강남구청장도 굉장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텃밭 중에 텃밭인 강남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정말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민주당이 기울어졌다. 예전에 강남에서도 그렇다는 거는 새누리당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근데 강남 상구, 네. 서초, 송파, 강남은 전통적인 곳인데 송파의 경우는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에 후보를 못 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렇죠. 그 당시에 후보를 못 내게 되면 이제 조직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도 막판에 가면 조직이 가동돼서 밑바닥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건데 일단 조직이 깨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을 추스를 시간도 없었고 추스릴 힘도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열세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송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많은 표를 얻지 않을까. 지지만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질 봅니다. 거지만 많은 표를 얻고 낙선할 거다. 이렇게 네, 예상하신다는 그렇게 거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좀 가능성 있지 않나? 합쳐도 시너지가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격전지란 얘기네요. 네. 예. 자, 민주당 돌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 해요. 야당에서 이 돌풍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민주당 돌풍이란 말에는 동의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너무나 인기가 없다는 얘기지 민주당이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표 줄 데가 거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표 줄 때 하나 있다고? 네. 펴줄 때가 하나다. 왜냐.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과거에 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내에서 싸워요. 당내 분열이 심하면 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잘하기보단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고 다만 당은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서 막 사분오열되고 뭐 네. 한 가지 문제가 터지면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 요새는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여당답다는 점수를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민희 의원님도 이게 돌풍이긴 한데 어부질이 돌풍이다 이 말씀인가요? 근데 그 어부지리가 민주당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니까. 자,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사전투표 8일 날 바로 한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어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그러는 것 네. 같아요. 뭔가 이게 진짜 투표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싱가포르 관련 그런 게 있는 건지. 뭐 그런 의구심도 좀 의구심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도 예측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애써 부인하는 거 보면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변수다. 예. 변수일 수 있다. 예. 근데 투표율 제고라는 거는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투표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전통 보수층이 투표에 참여 안 할 거라고 보는데 투표를 올려가지고 여당이 뭐 어차피 이길 거지만 그렇게 뭐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저 싱가포르 회담하고 관계가 좀 자꾸 있어 보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최민희 의원님 투표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예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그런데 지방선거처럼. 예, 제 예측은 지방선거는 총선보다 투표율이 좀 낮죠. 네. 그런데 그래도 50%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만 누가 투표할 것인가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보수층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젊은 층과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조금 더 그 투표율을 채우지 않을까 이런 상쇄한다. 예측을 해봅니다. 예. 보수는 그러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찍을 데가 없으니까요. 어부지리가 되니까. 또 죄송한 얘기지만 투표장 가서 헷갈려갖고 1번 찍을 가능성 많아요. 그럴 바에 안 나간다. 네. 자, 이 재보선 결과도 지금 보면 뭐 12곳인데요. 아마 민주당 쪽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하고 의장 선출이 또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랑 같이 가거든요. 재보선거도. 그러니까 여당이 압승하죠. 그러니까 지금 118석 대 113석인데 민주당이 많으면 많아졌지 뭐 줄어들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당은 이제 여전히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고 결국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하겠죠.
근데 자유한국당 왜 이걸 자꾸 의장, 국회의장이나 상임위 네. 구성을 이렇게 안 할까요? 그건요. 네. 선거 전에 상임위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선거의 결과에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거의 가능성을 오히려 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있으면 이건 뭐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선거 이후로 원구성을 미루는 거는 사실 암묵적 상식. 예. 아, 그리고 이제 상식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단 걸어놔야지 또 딴 거 얻을 수가 있고 또 안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또 상임위원장 그렇죠. 예. 또 싸움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일단 인정하면 안 되죠. 계속 자기네 왜냐면 그리고 또 지금 여소야대라서 나머지 야당이 뭉치면 표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냐. 그러면서 이제 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밀어놓는 거죠. 이런 걸 노리진 않을까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러면, 왜냐하면 정계 네. 개편이 일어날 경우 예.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어쨌든 바른미래당에 과거 새누리당에 계시던 분들하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합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민주당과 다른 쪽이 합쳐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지금 낮습니다. 낮고.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압박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고 나면 네.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의 재편을 바닥부터 요구하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개혁 혹은 진보 쪽, 민주당 쪽은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이쪽 개편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 네. 상태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계 개편 여부에 따라서 사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죠. 결국 정계 개편이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 우리 정도원 의원님은 동의를 하시나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대로는 총선을 이제 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국회의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총선도 저는 야당 전망이 뭐 너무나 2년 후 얘기지만 또 네. 어렵다고 보는데 벌써요? 예, 그 후에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야당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저는 할 거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 가지고 뭘 해본다는 것은 그건 힘들어요. 자,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 이 보수 야당의 세대 교체. 그러니까 친이 죄송합니다. 괜히 친이 얘기를 제가 했네요. 아니요. 이제 친이 아니시니까. 네. 어떤 사람이 구심점이 돼서 당을 이끌 수 있을까요?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이면 그건 안 되는 되는 거죠.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좀 길게 보면 어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계 개편을 압박하는 몇 개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보수 유권자들의 보수 재편 욕구가 있을 그렇죠. 테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동안의 우리 정치의 기반이라는 게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철진한 이념 논쟁을 우리는 끝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남북 대결이라는 압박이 없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요소가 빠져나가면서 맞아요. 이제 정계 개편 요구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보수 쪽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리더가 안 나오고 가면 이제 총선에서는 개혁 진보 쪽이 압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 진보의 재편 요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네. 총선 이후엔 진짜 빅뱅이 오게 되죠. 그때는. 근데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2007년에 민주당은요, 엄청나게 대패했고 국민들의 버림을 받았잖아요.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리고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복지민주주의로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적 지향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뭔가 이게 진짜 투표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싱가포르 관련 그런 게 있는 건지. 뭐 그런 의구심도 좀 의구심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도 예측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애써 부인하는 거 보면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변수다. 예. 변수일 수 있다. 예. 근데 투표율 제고라는 거는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투표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전통 보수층이 투표에 참여 안 할 거라고 보는데
투표를 올려가지고 여당이 뭐 어차피 이길 거지만 그렇게 뭐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저 싱가포르 회담하고 관계가 좀 자꾸 있어 보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민희 의원님 투표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예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그런데 지방선거처럼. 예, 제 예측은 지방선거는 총선보다 투표율이 좀 낮죠. 네. 그런데 그래도 50%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만 누가 투표할 것인가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보수층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젊은 층과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조금 더 그 투표율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상쇄한다. 예측을 해봅니다. 예. 보수는 그러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찍을 데가 없으니까요. 어부지리가 되니까.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투표장 가서 헷갈려갖고 1번 찍을 가능성 많아요. 그럴 바에 안 나간다. 네. 자, 이 재보선 결과도 지금 보면 뭐 12곳인데요. 아마 민주당 쪽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하고 의장 선출이 또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랑 같이 가거든요. 재보선거도. 그러니까 여당이 압승하죠. 그러니까 지금 118석 대 113석인데 민주당이 많으면 많아졌지 뭐 줄어들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당은 이제 여전히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고 결국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하겠죠. 근데 자유한국당 왜 이걸 자꾸 의장, 국회의장이나 상임위 네. 구성을 이렇게 안 할까요? 그건요. 네. 선거 전에 상임위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선거의 결과에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송파의 경우는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에 후보를 못 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렇죠. 그 당시에 후보를 못 내게 되면 이제 조직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도 막판에 가면 조직이 가동돼서 밑바닥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건데 일단 조직이 깨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을 추스를 시간도 없었고 치스릴 힘도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열세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송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많은 표를 얻지 않을까. 지지만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질 봅니다. 거지만 많은 표를 얻고 낙선할 거다. 이렇게 네, 예상하신다는 그렇게 거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좀 가능성 있지 않나? 합쳐도 시너지가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격전지란 얘기네요. 네. 예. 자, 민주당 돌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 해요. 야당에서 이 돌풍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민주당 돌풍이란 말에는 동의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너무나 인기가 없다는 얘기지. 민주당이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표 줄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표 줄 때가 하나 있다고? 네. 표 줄 때가 하나다. 왜냐.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과거에 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내에서 싸워요. 당내 분열이 심하면 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잘하기보단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고 다만 당은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서 막 사분 오열되고 뭐 네. 한 가지 문제가 터지면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 요새는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여당답다는 점수를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민희 의원님도 이게 돌풍이긴 한데 어부지리 돌풍이다 이 말씀인가요? 근데 그 어부지리가 민주당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니까. 자,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사전투표 8일 날 바로 한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어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그러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홍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네. 타입이니까 그것이 이제 일선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거슬리는 거죠. 부담스러운. 네, 그런데 대표가 안 간다고 지역에 인물이 부각되냐 하면 또 이번 선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제 머쓱하니까 안 가는 걸로 결정했겠죠. 본인 자신이 가서 환영 못 받는데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너무나 멋들어지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로 구도로 굳혀지는 게 도움이 안 돼서 안 가기로 했다. 근데 너무 이유가 거창해가지고 막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 이 틈을 타서 김무성 의원이 오랜만에 좀 전면에 등판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고 보수를 재건해서 대선에서 한국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다. 이 뭡니까? 뭐 다 속이 보이네요. 대선입니까? 대권? 아니 이제 대권도 아니고 지방선거 끝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 말하는 당권 도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분이 뭐 다시 또 이제 등장하겠다는 건데 여권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사라지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분이 나타나면 또 안심하겠죠. 더 좋은 분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말씀하세요. 재민우 의원님이 빵 터졌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아니,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네. 예, 사실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송파에서 그렇죠. 당시 민주당 후보인 최명길 후보가 당선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하필이면 그곳에서 다시 재선거를 재보선하잖아요. 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옥새 들고 나르샤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비운다. 예. 이건 마음을 완전히 비우겠다. 그러니까 일단 저로서는 대권은 아니다라고 자락을 까시는 것 같죠. 예. 당권이다. 당권 도전하겠다. 네.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여당 쪽에서 막 이긴다 그러면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좀 지도부 사퇴가 뭐 당연히 되겠죠. 그건 이미 뭐. 예. 그건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지금 대표가 다시 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선거의 가능성을 오히려 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있으면 이건 뭐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선거 이후로 원구성을 미루는 거는 사실 암묵적 상식. 예. 그리고 상식이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단 걸어놔야지. 네. 또 딴 거 얻을 수가 있고 또 안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또 상임위원장 그렇죠. 예. 또 싸움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일단 인정하면 안 되죠. 계속 자기네 왜냐면 그리고 또 지금 여소야대라서 나머지 야당이 뭉치면 표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냐. 그러면서 이제 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밀어넣는 거죠. 이런 걸 노리진 않을까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러면, 왜냐하면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경우 예.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어쨌든 바른미래당에 과거 새누리당에 계시던 분들하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합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민주당과 다른 쪽이 합쳐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지금 낮습니다. 낮고.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압박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고 나면 네.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의 재편을 바닥부터 요구하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개혁 혹은 진보 쪽, 민주당 쪽은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이쪽 개편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 네. 상태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계 개편 여부에 따라서 사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죠. 결국 정계 개편이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 우리 정도원 의원님은 동의를 하시나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대로는 총선을 이제 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국회의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총선도 저는 야당 전망이 뭐 너무나 2년 후 얘기지만 네. 어렵다고 보는데 벌써요? 예, 그 후에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야당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저는 할 거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 가지고 뭘 해본다는 것은 그건 힘쓰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불가능해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기존에 있던 인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많이 알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대표가 된들 자유한국당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지금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뭐 김무성 의원이나 뭐 나경원 그래서 의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영남 지역 말고는 총선에서 이제 가능성이 다 없어진다고 다들 이제 체감하거든요. 네. 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내가 이 당에 남아서 앞으로 내가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각자 도생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다음 총선까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해체가 되고 좌우로 정렬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죠. 정기 개편이 네. 필수적이다. 뭐 그 말씀이네요. 다음 총선까지 자유한국당 이름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자, 정기 개편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해보고. 네.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맹목적 보수, 수구적 보수, 막말 보수는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역할밖에 못한다. 또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홍준표 대표께서 그 지역 유세를 안 나가시는 건 아닐 텐데, 예, 아주 일각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네. 하태경 의원인가요? 그렇죠. 예, 민주당 선대본부장 같다고 홍준표 대표한테 그거하고 뭐 인식이 같은 것이죠. 예,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손학규식 화법으로 한 겁니다. 네. 이 재보선 관련해서 송파울은 어떻게 될까요? 송파울 얘기도 좀 상당히 많은데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 문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단일화가 된들 당락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근데 송파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수색이 좀 있는 곳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텃밭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 강남구청장도 굉장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텃밭 중에 텃밭인 강남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정말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민주당이 기울어졌다. 예전에 네, 강남에서도 그렇다는 거는 새누리당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강남 상구, 네. 서초, 송파, 강남은 전통적인 곳인데